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이 60이 다가오면서 깨닫게 된 것들, 어떤 삶이 후회가 없을까 준비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88학번 출신인 데보라 코파켄 저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이 하버드 졸업한 지 30주년 총동문회 행사에 참석하고 The Atlantic 잡지에 기고한 What My Harvard College Reunion Taught Me About Life, 내가 대학을 졸업한 지 30년이 된 후 인생에서 깨달은 것들, 교훈 30가지입니다. 이분 하버드 출신이죠. 88년 졸업, 한국은 입학규진이니 84학번, 졸업한 지 30년이니 지금 60을 향해 가는 나이지요. 이 동문회 행사에서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아니 대학을 다녔는지 자체도 결국 인간의 유한한 삶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 서게 되면 실제로 그게 뭐 대수일까요? 어쨌든 하버드를 졸업한 지 30년이 지나 다시 만난 동기들과 이야기하고 느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하버드 졸업생이라서 특별한 점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만큼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면 우리와 비슷하게 나이를 먹었다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들일 겁니다.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살아간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일지라도 예정 없이 찾아오는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나 의사가 된 친구들이 대체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대체로 행복하지 않거나 다른 직업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로스쿨 교수가 된 친구들은 대체로 직업에 만족했습니다. 이번에서도 언급했듯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그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한 친구들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친구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직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직종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꿈꾸는 분야는 예술이었습니다. 예술 관련 분야에서 일한 친구들은 대체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큰 성공을 거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총동문회 직전에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산이 많을수록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같은 설문조사 결과 하버드 88 졸업동문이 가장 채우고 싶은 욕구는 수면이었습니다. 잘 자는 일은 부부관계나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학교에 다닐 때 애창곡이 울려 퍼졌는데요. 다들 30여 년 전 그때를 생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신입생 때 부끄러움을 가장 많이 타던 친구들이 신기하게도 동창회 간부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번 동문회를 성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이혼한 친구들은 대체로 이혼한 뒤의 삶에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은 이혼을 한 친구들은 이혼한 뒤 삶이 훨씬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친구들은 결혼 후 어느 시점에 부부관계가 성숙한 관계로 접어드는 계기나 전환점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부간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어쩌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부대끼는 부부는 종종 이 간단하고 자명한 사실을 잊어버리곤 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젊은 시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 사사건건 비판했는지를 생각하면 놀랍도록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이 13번은 천천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왜 그리 아주 소소한 일까지 비판적이었는지 젊은 시절을 부끄러워한 것이죠. 물론 하버드 출신이었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었겠죠. 자신의 주관이 확실하니 자신의 논리대로 상대를 관철시키기 위해 날선 비판을 하고 그랬겠죠. 자, 우리도 되돌아보면 이런 사람들 많죠. 비판적인 사람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에게는 관대한데 상대에게는 엄격함을 요구하죠. 하버드 출신인 이분들도 60 가까이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나이가 들면 여유를 갖고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사랑해라는 말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자주 썼습니다. 이 동창회에서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에게만 아껴서 쓸 수 있게 남겨놓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동문 중에는 하원 의원도 있고 유명한 뮤지컬 감독이다 연출가도 있으며 우주에 다녀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나 성취에 관계없이 파티나 강연, 토론에서 하게 되는 말, 찾게 되는 가치는 대체로 보편적인 가치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즉, 사랑, 안식, 지적 자극, 훌륭한 리더십, 지속 가능한 환경, 우정, 안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자녀가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만족해 했습니다.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어서 후회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신입생 때 기숙사 룸메이트와 술집에서 한잔하던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30년 지나서 하니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 오랜 친구네 집에서 자는 것이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물론 새로 결혼하거나 같이 살 사람을 찾는 경우가 아니면 하룻밤을 즐길 파트너를 찾을 때는 집보다 호텔이 낫다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동문회에 혼자 왔습니다. 무릎, 엉덩이, 어깨가 성한 친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얼굴에 나타난 혈색만 봐도 지난 30년 동안 누가 술을 많이 마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여학생들의 외모가 남학생보다 준수했습니다. 대체로 남학생들이 소득, 직장에서의 직책, 승진 면에서 여학생보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믿기 어렵지만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삶에 꽤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보육시설이 없고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전무하던 시절에 육아를 위해 일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했던 쪽은 대부분 엄마였다고, 그래서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하버드 메모리얼 교회의 종이 27번 울렸습니다. 88년 졸업생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27명을 기리는 의미였습니다. 모두 숙연해진 우리는 앞으로 30년 동안 타종해야 할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리라는 숙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학부 시절 합창단원으로 활동했던 친구들이 나서서 추도곡을 불렀는데 졸업 후 연습 없이도 마치 정기적으로 공연했던 것처럼 화음이 척척 맞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 곡이 편곡되어 예전에 부르던 노래와는 달랐는데도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해준 말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나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여름 숨진 딸의 장례식에 섰던 엄마가 나와 동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미처 꽃 피우지 못하고 살지 못한 나날들에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우리 아이가 누구보다도 눈부시고 찬란하게 살아낸 21년을 기억하고 감사할 겁니다. 죽음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두려워한 이도 있고 여전히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 이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 동문회에서 30년 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장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걸 치유하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사랑을 주고 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후회가 없는지를,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30년 지난 사람들을 깨닫게 된 것들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